네, 안녕하세요. SPT 변화를 인사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국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오신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알기로 정말 뭐 울산, 부산, 뭐 가깝게는 뭐 정말 의정부, 분당 이런 곳에서 정말 많이들 오셨는데 이 자리에 사실은 이 자리가 만들어지기까지 저희가 구체적으로 의논된 거 한 열흘밖에 안 된 것 같은데 이렇게 200명 정도가 모이게 된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하지 않을까요? 정말 해강의 파워를 제가 실감을 했고 멀리서도 이 교육을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이 열정 너무 대단하고요. 오늘 그래서 이제 이런 제품 강의를 제가 이제 맡게 됐어요. 그래서 많은 부분들 좀 얻어가실 수 있도록 또 열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이 바로 전 강의인 우리 김승준 그룹장님 강의 정말 너무 들으면서 우리가 설레고 내 미래를 그리게 되잖아요. 저의 개인적인 가치도 사실은 자유라는 생각을 저는 계속하면서 살아왔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자유롭게 할 무언가가 너무나 필요했어요. 그런 정확한 도구가 필요했는데 그 도구라는 거를 여러분 찾기가 쉬운가요? 찾기가 쉽지 않죠. 20대, 30대 때는 그 도구를 찾다가 사실은 시간이 다 가는 것 같아요. 저에게 제가 만난 PM3중은 굉장히 특별했고 그 자유라는 저의 인생의 가치를 충족시켜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강력하게 했기 때문에 이 기회를 제가 1년 반 전에 붙잡았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럼 특별한가?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나? 2015년에 타임즈에서 발표된 자료예요. 여러분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 아이는 평균적으로 142세까지 살 수도 있다라는 거를 발표를 한 거예요. 많이들 보셨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는 100세, 120세까지는 재수 없으면 살 수 있다. 주변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정말 90세, 100세 이미 이러한 시대이기 때문에 앞으로 10년, 20년, 30년 뒤에는 142세까지 정말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으신가요? 왜 안 좋아요? 오래 살았는데 좋아야지. 저는 뭐 죽고 싶진 않잖아요. 그렇지만 어때요? 네, 저는 지금 이제 38살입니다. 이게 뭐겠어요? 나이표입니다. 140세까지 여러분들이 자칫 잘못하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내가 살 수 있다는 건데 사실 요즘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베이비 부머 시대들이 한 10년 정도 병원에서 이렇게 요양하시거나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그분들은 어때요? 자식도 굉장히 많으시고 이렇게 같이 부양을 하는 이제 상황이 많으신데 우리는 어떤가요? 사실은 초고령화로 사실은 가고 있는 이 시대에 내가 정말 자식 하나 이렇게 있거나 없거나 그런 시대에서 내가 경제적인 거, 건강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축복인가요? 재앙인가요?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저는 재앙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이렇게 제 나이를 표시해봤더니 100년이 넘게 남았더라고요. 제가 140까지 산다고 하면 104년 정도가 남았습니다. 네, 142세가 평균이니까. 그 정말 깜짝 놀랐어요. 지금도 되게 오래 산 것 같고 점차 노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100년이 더 남았다니 너무 놀라웠죠. 근데 이런 시대인데요, 여러분 어떤가요? 실상은 20대, 30대들도 요즘은 굉장히 질병에 걸려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사망 원인 1위는요 암이에요. 어느 정도의 비율이냐면 3명 중에 1명은 암 환자입니다. 우리 셋이 있으면 셋 중에 하나는 암이라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사실인데 이 셋 중에 1명이 암인 이 시대에서 보시면 지금 사망 원인 추이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죠. 특히 이 암 환자의 수가 급격하게 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왜일까요? 왜 이렇게 암 환자들이 3명에 1명꼴로 많아진 걸까요? 네. 네네네. 이렇게 소통을 잘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너무 좋네요. 환경이랑 먹는 음식 같은 이런 것들 이제 원인이 될 수 있겠죠. 가장 주된 원인을 한 가지로 말한다면 독소라고 할 수 있겠죠. 독소가 그럼 무엇인가? 이 독소란 무엇이냐면요. 여기서 이제 엄제정 요즘 이런 프로그램 굉장히 많죠. 건강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은데 죽지 않는 세포를 만든대요. 뭐가? 독소가. 근데 우리 세포는 죽어야 돼요? 살아야 돼요? 살아야 되지만 죽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세포는요.
자연사를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세포는 다 내가 내 자신, 세포의 수명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죽어줘야 돼요. 그래야 새로운 세포들이 나와서 다시 재생을 하고 건강한 세포로 체인지가 돼야만 우리는 건강하게 계속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카락 재생되지 않으면 어때요? 못 잘랐을 거예요. 그쵸? 모든 세포는 죽을 때까지 재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어야 될 제대로 된 시기에 죽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세포가 변이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세포를 변이되게 만드는 게 바로 독소다. 건강한 세포까지 전염시켜서 병들게 만드는데 이거를 바로 좀비 세포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죽지 않는 세포. 그런데 이 좀비 세포는요, 모양 자체가 어때요? 뒤에 보이시나요? 동그란 정상 세포 모양이 동글동글 예쁜 모양이 정상 세포 모양이에요. 그런데 독소가 공격한 세포들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깨진 유리 주걱과 같은 모양으로 암세포와 같은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좀비 세포입니다. 그런데 이 좀비 세포는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세포까지 다 좀비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좀비 세포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좀비 세포를 그러면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이 좀비 세포를 해독하려면 결국에는 좀비 세포를 사멸시키려면 결국에는 독소를 없애는 과정, 해독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고 이런 좀비 세포가 넘치면 넘칠수록 암에 굉장히 많이 걸리는 원인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독소다, 염증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독소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외독소와 내독소로 나눠질 수 있어요. 아까 그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잘 해주셨는데 실제로 외독소는 말 그대로 바깥에서 나에게 침투하는 독소가 될 수 있겠죠. 중금속이나 중금속 어디에 많아요? 화장품. 네, 화장품에 많고요. 미세먼지에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납이나 수은 다 들어가 있고 후라이팬 그 코팅 벗겨진 곳에는 다 중금속이고요. 뭐 치과에서 이제 이빨 빼시고 이렇게 치료하시는 거 다 중금속에 노출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현실 자체가 중금속이 굉장히 많고요. 일반 합성 화학 물질 그리고 환경 호르몬, 플라스틱 다 쓰시고 배민 좋아하시죠? 어젯밤에도 또 시켜 먹었는데 저도 환경 호르몬에 이렇게 노출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그리고 농약 드세요 여러분? 농약 안 드시죠? 그런데 우리는 다 농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채 드시면 그 안에 다 잔류 농약이 있어요. 그리고 식품 첨가물, 그리고 방부제나 이렇게 화학 조미료 같은 것들이 다 식품 첨가물이고 전자파나 자외선 등의 방사선 물질까지도 외독소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고요. 내 독소는 무엇이냐 그러면 내 독소는 우리가 이렇게 활동을 하려면 어때야 돼요?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밥을 먹으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마시는 거 굉장히 많죠. 그런 것들을 먹으면 젖산, 암모니아, 요산, 호모시스테인과 같은 내 독소들이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플러스 스트레스와 현대인들이 무조건적으로 받는 스트레스 그리고 활성산소. 활성산소는요 여러분 숨 쉬시죠? 우리 숨 못 쉬고 잠깐이라도 몇 분만 숨을 못 쉬더라도 바로 즉사할 수밖에 없는 이제 상황인 건데 숨을 쉬시는 그 순간순간마다 나머지 2%는 무조건 활성산소로 변환이 돼요. 숨 안 쉬고 살 수 있다. 밥 안 먹고 살 수 있다. 이런 분들은 항산화제가 필요 없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이상 우리는 숨을 쉬고 밥을 먹고 그냥 살아가는 것 이 자체가 독소에 노출돼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제가 식사하시는 그 과정 하나만 이제 가져와 봤어요. 내가 이제 매일 아침, 점심, 저녁 식사를 하실 텐데 이렇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골고루 섭취하신다 하더라도 이것들을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과정에서는 뭐가 꼭 필요하냐면 효소라는 것이 꼭 필요해요. 효소. 탄수화물을 포도당으로 분해할 때는요 이산화탄소나 고혈당, 젖산 등이 발생을 합니다. 포도당이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에너지원이지만 젖산은 어쩔 수 없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젖산 어떤 거예요 여러분? 조금 근육통 있고 이렇게 뻐근하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젖산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방도 이제 지방산으로 분해될 때 중성지방 쌓이죠. 이런 것들로 이제 남는다는 거고 단백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미노산 우리 근육을 위해서 너무 많이 필요하지만 요산 뭘 유발하는 거예요? 통풍을 유발하죠. 요산이나 암모니아, 호모시스테인 등이 발생을 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이제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에요. 그런데 이런 아이들 여기서 이제 부산물들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효소를 활성화시켜야 되고
이 효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수분, 그렇죠. 물과 비타민, 미네랄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뭐 어떤 분들한테 PM이 필요해요? 그러면 저는 뭐라 그래요? 모든 사람. 네, 그냥 사람이라면 다, 숨을 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먹어야 된다. 그렇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일상생활 자체가 독소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만 인지하신다면 앞으로 우리의 시장성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알고 계시라는 생각을 들어요. 그래서 NTC, 그런데 이렇게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제가 많이 필요한 현 시점에서 이 PM을 특별하게 하는 게 뭐냐는 거죠. PM을 특별하게 하는 것. 바로 저는 이 한 가지가 아니었으면 사실은 PM을 선택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게 바로 NTC입니다. PM의 제품과 보상이 너무나 뛰어나지만 그 제품과 보상을 가능하게 하는 게 바로 NTC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NTC가 뭐냐면 뉴트리언트 트랜스포트 컨셉이라고 써져 있죠. 영양 전달 컨셉이라는 거예요. 이 자체가 특허는 아니지만 세포까지 98% 도달해서 이용하게 만들 수 있다는 영양 전달 컨셉이고 그 안에 특허가 80여 가지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 개념이에요. 이 NTC가 모든 우리의 전 제품에 다 마크로 이제 표시가 되어져 있죠. 그 중에 하나의 마이크로 셀프 기술은요, 우리 몸 안에 필요한 수백 가지 영양소, 그 수백 가지 영양소를 이렇게 수용화시키는 기술이 있습니다. 우리가 비타민 B나 비타민 C는 수용성 영양소죠. 물에 녹는다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 몸은 70%, 80% 정도가 다 수분이기 때문에 수용성 영양소 아무리 많이 먹어도 어때요? 괜찮아요. 그쵸? 몸에 이제 다 쓰이고 남는 것들은 원활하게 배출이 되기 때문에 괜찮아요. 하지만 비타민 B, C를 제외한 모든 영양소는 뭐냐면 지용성 영양소입니다. 지용성 영양소는 모든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 식물 영양소를 모두가 다 지용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비타민 B, C를 제외한 수백 가지가. 그런데 지용성 영양소가 우리 몸은 물인데 잘 녹을까요? 녹지가 않겠죠. 녹지가 않아요. 그러면 흡수가 안 된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흡수만 안 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흡수가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배출이 잘 돼야 되는데 배출이 잘 되지 못하고 쌓이면 그런 것들이 우리 몸 안에 곳곳에 염증과 독소로 자리를 해서 오히려 장기를 망가뜨리고 당석이 생기고 이런 문제들을 유발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PM은 대사 과정 자체가 달라요. 대사 과정이 어떻게 다르냐? 일반 식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먹잖아요. 그럼 식도를 통해서 위장, 십이지장, 소장, 이렇게 대장 이런 식으로 흘러내려가면 영양소의 90%는 소장에서 흡수가 돼요. 그래서 이 모든 영양소들이 소장에서 흡수가 되는데 아까 전에 보신 듯한 그런 지용성 영양소들은 간에서 나오는 담즙이 있어야지만 흡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에서 무리가 많이 되겠죠. 그쵸? 그렇게 되는 이제 상황으로 이렇게 장기를 다 거쳐서 흡수가 되고요. 소장까지 잘 왔어. 근데 내가 간 기능이 안 좋네? 그럼 어때요? 흡수가 안 되는 거예요. 간 기능까지는 괜찮았어. 그런데 내가 혈액이 탁하네? 대사질환자여서 혈액이 탁해. 그럼 어때요? 그 안에 흘러 들어가서 세포 안으로 도달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식품이 흡수율이 높다, 70%다, 80%다 많이들 만나실 거예요. 실전에서 우리 것도 70%, 80%야. 내가 먹는 것도 그래. 어디서 흡수율이 돼? 소장이라는 거죠. 그럼 당신의 간과 당신의 혈액과 장기들의 상태를 체크했냐는 거죠. 그런데 PM 같은 경우는 간, 심장, 혈관, 혈액 상태와 상관없이 98%를 정확하게 필요한 곳으로 도달시키는 그 기술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드시자마자 바로 내 몸에 안 좋은 곳에 도달해서 붉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이 PM 식품의 기전인 거예요. 입안의 점막에서는 바로 우리가 진피라 그러죠. 우리 피부는 표피지만 입 안에 입술서부터 입안까지는 다 점막이라서 우리가 니트로글리세린 같은 거 이렇게 빠르게 필요한 사람은 혀 밑에 넣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점막 안으로 빠르게 들어갈 수 있는 게 같은 기전으로 PM도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너무 이제 특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NTC를 빼면 저는요 제품 설명, 사업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독일 PM 주스는 이 NTC를 기반으로 해서 이 3종 제품이 회사 전체 매출의
회사 전체 매출의 75%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 3종이면 다 된다 이 뜻이에요. 그냥 이 3종이면 다 된다. 이 3종을 정확하게 알고 가시면 여러분들 사업에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첫 번째 바로 파워 칵테일이죠. 파워 칵테일은 말 그대로 내가 뭔가 파워를 낼 수 있게 만드는 이 혼합 제제라는 뜻이겠죠. 파워 칵테일 이런 뜻인데 일단 첫 번째로 뭐 그레이트 4라는 항산화 성분 뿐만 아니라 파이토케미칼, 유산균, 식이섬유, 효소 그리고 비타민 B8군이 들어갑니다. 첫 번째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는 그레이트 4를 늘상 이제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비타민 A, C, E, 셀레늄을 통틀어서 가장 강력한 항산화의 체계를 갖춘 물질들의 합이다 라고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 제품군들 따로따로 비타민 C 1000ml 따로 먹고 셀레늄 액체로 따로 먹고 뭐 E 따로 먹고 이런 분들 많죠. 소용없다는 거예요. 네 가지가 다 같이 있어야지만 강력한 항산화 체계를 이룬다. 그래서 이렇게 그레이트 4가 한꺼번에 들어가 있고요. 그런데 이 항산화 물질들 그 이상의 더 강력한 물질이 바로 항산화 효소라는 게 있습니다. 항산화 효소라는 건요, 우리 오늘 실전이니까 조금 더 딥하게 준비를 해봤어요. 항산화 효소라는 건 뭐냐 하면 마스터 항산화제다 SOD라는 항산화 효소라는 게 가장 전꼭대기에 있죠. 가장 강력하게 우리의 몸의 항산화 체계를 지켜주는 물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타민과 미네랄을 조금 더 베이직, 우리 몸을 베이직하게 뭔가 좋게 만들어주는 세포들 재생이나 면역 체계에 필요하긴 하지만 좀 더 베이직하다고 보시면 되고, 플라보노이드 비타민 A, C, 카로티노이드 비타민이 이 순서대로 항산화력이 강력해진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항산화 효소인 SOD나 카탈라제, 글루타치온, 퍼옥시다제 이렇게 세 가지가 우리 몸에서 생성되는 항산화 효소라는 아이들이에요. 이 SOD라는 효소가 없어지면 뭐가 결정된다? 우리 수명이 결정된다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효소가. 그게 바로 이 SOD의 양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아이들이 파워가 어떠냐면요, 이 비타민 A, C, E 뭐 이런 각각의 물질들과 비교했을 때 100만 배 정도 됩니다. 100만 배. 이 항산화 효소가 사실은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SOD는 40대부터 50%가 떨어집니다. 50%가 발생이 안 돼요. 그냥 생성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몇 년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피해 먹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 SOD를 아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배우셨죠? 효소를 추가적으로 넣어줘야 된다는 것들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것들이 도움이 되냐? 강황의 커큐민, 녹차의 카테킨, 그리고 브로콜리 새싹의 설포라판 등등의 항산화 식물 영양소, 파이토케미칼들이 이 SOD를 생성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어디서 들어봤어요? 여기서 보셨죠? 여기 있는 물질들이 다 이 SOD를 강력하게 만들어주는 물질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파워 칵테일이 정말 뭐 비싸다, 이거 리스토 생각보다 괜찮네 가격이 뭐 다들 이러시잖아요. 비싼 게 아니에요. 100만 배, 나의 면역력을 100만 배 이상 향상시켜주는 그 물질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 비싼가요? 아니요. 140살까지 살아야 되는데? 전 무서워요. 앞으로 미래가. 자, 그래서 이 파이토케미칼에 이 알리티아민, 설포라판, 커큐민, 라이코펜, 라스베라톨, 안토시아닌, 카테킨, 우리가 이거 하나하나 따지지 말자고요. 여러분, 독일에서 이미 의료 강국 중에서도 1위인 독일 국립과학연구소에 있는 자료들로 만든 제품인데 뭘 더 따져요? 아니, 저 이렇게 말해요. 진짜 저도 제약회사 연구원 출신이지만 연구원과 과학자는 달라요. 여러분, 연구원이 과학자랑 같은 거 같죠? 그래서 다들 제가 제약회사 연구를 깜짝 놀라시는데, 저도 열심히 물론 공부해서 했지만 과학자는요 여러분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그들이 연구를 하고 이것들을, 새로운 것들을 개발하고 신약을 만들고 이런 사람들이 과학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학자들이 만들어낸 어마어마한 제품을 여러분 따지는 분한테 주지 마세요. 그거 전에니까 아셨죠? 그래서 이제 유산균 2종은 또 들어가 있죠. 장해독이 가능하게 하는 유산균 2종, 락토바실러스 애시도필러스,
락토바실러스 루텔이라는 두 가지 종류의 강력한 모유 유산균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 질유산균이냐 무슨 애들 유산균이냐 무슨 유산균이냐 이거는요 그냥 마케팅일 뿐이에요. 그쵸? 어차피 내 몸 안에 있는 유산균은 다 장 내에 있고 장 내에 있는 유익균과 유해균의 비율이 중요한 거지 그 종류 하나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모유 유산균 자체가 사실 굉장히 강력한 유산균의 형태입니다. 자, 면역력 강화나 장내 환경 개선이 면역력을 80% 관장을 하고 있고요. 장 환경은 또 어디에 즉각적인 영향을 주나요? 뇌 건강이죠. 오, 바로 맞추셨어. 눈이 맞으셨는데. 제 파트너 교육이 잘 됐습니다. 뇌에 바로 이렇게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장이 안 좋은 아이들이 열경련이나 뇌경련을 자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장과 뇌는 바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장이 안 좋은 분들은 다 우울증이나 이런 것들이 또 많으시고 그래서 뭔가 신경계 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장부터 고쳐야 되는 거예요. 헬리코박터균 증식을 억제한다. 그래서 이 유산균만 필요한 게 아니라 장 건강을 위해서는 식이섬유 10가지가 필요하죠. 수용성 식이섬유와 불용성 식이섬유. 이 수용성과 불용성 식이섬유들이 들어가야지만 장내에 있는 숙변 이런 것들을 이제 긁어서 빠져나가게 하는 역할을 하고 실제적으로 제가 이제 파워 칵테일에 12.5g 정도 이제 식이섬유가 들어간다고 했죠. 우리나라 대장암 협회에서는 25g 정도의 식이섬유를 하루에 섭취를 한다면 대장암 발병 확률이 굉장히 급격하게 줄어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파워 칵테일 2포 드시면 바로 해결되는 거예요. 그쵸? 자, 그리고 효소 5가지. 효소 5가지는 탄수화물, 유당, 지방, 단백질, 식이섬유를 분해를 하는 5가지 종류가 싹 다 들어갑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이제 요즘 판매하고 있는 효소들은 한두 가지 정도밖에 들어가지가 않죠. 우리 몸 안에 찌꺼기를 남기지 말라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다양한 효소들이 들어가 있고요. 자, 그럼 파워 칵테일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로 이제 리스토레이트를 이제 말씀드릴 텐데 천연 미네랄에다 되어 있어요. 천연 미네랄. 천연 미네랄이 하는 역할은요. 가장 첫 번째 써 있죠. 해독. 우리가 뭐 해독 주스다 이거 저거 많이 챙겨 드시고 뭐 야채 갈아 먹고 하시는데요. 진짜로 필요한 해독 제품은 뭐냐? 해독 성분은 뭐냐? 미네랄이라는 거예요. 미네랄. 뭔지를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리스토레이트에는 비타민 D3, 항암 작용을 하고 또 뼈에도 굉장히 중요한 비타민 D, 칼슘, 마그네슘 그리고 그 외의 모든 미네랄들이 한 포에 다 이제 들어가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미네랄을 해독을 하면 산성 체질이 알칼리 체질이 된다. 그리고 숙면에 탁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현재 어떤 시대에 살고 있냐면 사실 미네랄이 굉장히 토양에 부족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또한 미네랄은 내 몸 체내에서 전혀 생성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인 거죠. 사람뿐만 아니에요. 어떠한 동물, 그러니까 모든 생명체에는 다 미네랄을 합성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미네랄은 무조건 체외에서 섭취를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미네랄을 이제 섭취를 해야 되는데 미네랄이 실제적으로 신체에 부족하면 비타민도 쓸모가 없다라고 미 상업 문서에까지 나타날 정도로 이렇게 이제 미네랄의 중요성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미네랄의 역할은 이제 일단 디톡스라고 볼 수 있겠죠. 중금속을 내보내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아까 우리가 중금속 우리가 여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어때요? 당당하게 막 새 걸로 나갈 수 있어요? 저도 가능하다면 그렇게 살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너무 예의가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화장도 해야 되고 어쩔 수 없이 숨도 쉬고 미세먼지도 먹고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 몸 안에 들어오는 나비나 수은, 카드뮴, 생선도 먹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칼슘, 셀레늄, 아연 이런 미네랄과 기량 작용을 하기 때문에 중금속을 배출시키기 쉬운 몸이 되는 거죠. 미네랄 수치가 높을수록. 특히 그리고 당뇨, 미네랄이 부족했을 때는 사실 당뇨의 노출이 훨씬 더 크게 됩니다. 그래서 인슐린 분비나 이동이 흡수가 필요할 때 다 칼슘, 뭐 아연, 마그네슘, 크롬 이런 미네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당뇨 이제 환자이신 분들이 리스토레이트만 드신다 하더라도 굉장히 빠르게 개선되는 케이스가 많아요. 그런 이유가 바로 이 미네랄에 있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도 그 미네랄들 중에서도 이번에는 제가 칼슘에 대해서 약간 더 디테일하게 준비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인바디 찍어보신 적 있죠? 네. 인바디 찍어보시면 무기질이라고 나오는 부분 아시죠? 네. 그 무기질이라고 나오는 부분에 되게 이제 부족하신 분, 적당하신 분 나눠지는데 그 무기질의 99%는 뭘까요?
칼슘입니다. 왜? 우리 몸에는 뼈가 가장 무겁잖아요. 그렇죠? 그 뼈의 대다수에 들어가 있는 이 칼슘이 우리 몸 안의 대부분의 무기질이라고 보시면 되고, 칼슘 이 한 가지가 하는 역할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얘만 부족해도 147가지 질병에 걸린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칼슘을 사수할 수밖에 없는 시대다라고 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몸 안에 뼈 안에 칼슘이 99%가 있고요. 나머지 1%는 어디에 있냐? 나머지 1%는 우리 몸 안에 혈액에 돌고 있습니다. 혈액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냐? 신경 전달 물질로 쓰이기도 하고, 근육의 수축 위한, 이거 뒤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또 어쨌든 다른 생명 유지에 필요한 모든 일을 이 혈액에 있는 1%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혈액에 있는 1%의 칼슘이 부족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아니에요. 당장 죽으면 어떻게, 그럼 지금 여기 살아남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1%가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당장 죽이진 않아요. 어떻게 되냐면 많은 데서 빼오는 거죠. 많은 데서 빼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빼오느냐? 일단 내 뼈에 많잖아, 좀 빌려줘 하면서 슬슬 빼오는 거예요. 부갑상선 호르몬이라는 게 쭉 나오면 뼈가 싹 녹으면서 뼈 안에 있는 칼슘들이 혈액 속으로 싹 타고 나와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혈액에 당장 급한 1%는 채워졌으니까 우리는 뭐 생명 유지는 잘 되고 돌아가겠죠, 내 몸은? 내 몸의 공장은? 그러나 뼈는 어때요? 서서히 비어가고 있는 거예요. 서서히 뼈는 비어가다가 이제 더 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칼슘이 이제 하는 역할,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한 역할, 골격. 두 번째가 바로 신경계. 이 신경 개선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그래서 우울증이나 뭔가 이제 공황장애나 어떠한 뭔가 신경계 쪽에 약간 약하신 분들 많이 계시죠. 그런 분들은 칼슘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예민해지고 내가 이 성격이 아니라 칼슘 부족에 인한 증상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심리 안정에 효과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조금 이거 비행산적 먹고 좀 착해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 남편한테 화가 덜 나요,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으십니다. 세 번째는 근육 수축과 이완 작용을 해요. 그래서 근육이 우리가 운동할 때 수축되고 이완될 때 필요한 것들은요, 이 칼슘이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움직이는 게 우리가 근육만 있을까요? 뭐가 있어요? 혈액? 뼈? 관절이요, 이렇게. 근데 우리가 그냥 딱딱딱 움직이는 거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심장 계속적으로 뛰어야 되죠. 그래서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시는 분들은 칼슘이 없어요. 심장이 뛸 때, 그리고 장기들이 위장, 소장, 대장이 난 잘 움직이지 않는 것 같아, 이런 분들, 장기도 우리가 이 운동을 해야 되죠. 움직이는 운동을 해서 이걸 부셔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 장기들이 움직일 때도 다 칼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근육 수축과 이완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정말 이제 근육만이 아니라 장기 근육을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임신이 잘 안 되신다 하시는 분들도 칼슘 부족이 굉장히 많으세요. 자궁이 약하고 정자 활동성이 이제 줄어들어 있기 때문에 이제 칼슘 이렇게 PM 부스를 먹고 그런 부분들이 튼튼해졌을 때 결과가 되게 좋으신 분들이 많죠. 난임이신 분들이 이제 갑자기 임신하는 케이스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제 면역 시스템 강화. 우리 몸 안에 있는 면역 세포구들은 다 어디에서 뼈의 골수에서 다 만들어지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또 중요를 하죠. 칼슘 부족 시에는 그래서 이런 면역 세포들이 잘 자라날 수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어때요, 여러분? 칼슘이 이렇게 많은 역할을 하는지 알고 계셨어요? 정말 많은 역할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칼슘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부족할 시에는 칼슘 패러독스라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빠져나왔어요. 그쵸? 부족하면 빠져나오기는 했는데 다 쓰고 또 남아버렸네? 남은 칼슘 어디로 가요? 배출돼요? 아니요. 되면 좋겠어요. 근데 안 돼요. 안 되고 어디로 가냐면요, 장기에 쌓이면 뭐가 돼요? 담석. 뼈와 뼈 사이에 생기면 석회, 요로 결석, 이런 게 다 이 칼슘이 빠져나와서 남은 상태, 악성 칼슘이라고 불리는 상태가 이런 것들을 유발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오늘 조금 디테일하게 이제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당뇨병이나 알츠하이머나 뭐 알러지, 자가면역 같은 것들도 사실은 칼슘 부족으로 많이 대두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칼슘이 부족했을 때 많이 돼도 되는데요. 여러분 칼슘이 사실 어때요? 이제 수용성 영양소예요? 지용성 영양소예요? 지용성 영양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서나 처방해준 칼슘 있어 이런 분들 많죠? 네. 그런 분들 뭐예요? 가져와 뭐라 하세요? 다 탄산칼슘이지. 탄산칼슘 뭐예요? 합성칼슘. 화학적으로 합성한 칼슘이 거의 다 탄산칼슘의 형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탄산칼슘 같은 경우는 오히려 10% 정도가 흡수되고 나머지 90%는 악성칼슘으로 또 이제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리스토레이트를 정말 소중하게 여러분 생각하면서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NTC 덕분에 이렇게 온이 다 섭취를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액티바이즈는 산소 주스죠. 액티바이즈 같은 경우는 비타민 B군, B8군이 다 같이 들어가 있는 결정체고 산소 공급률을 증가시키고 에너지 대사를 하죠. 비타민 B군이. 그리고 이제 혈행 개선, 체온 상승 이런 역할들을 합니다. 제가 이제 파트너 하자님, 김대 하자님께 이거 PPT를 좀 받았어요. 그래서 너무 잘 만들었길래 지금 좀 받아서 이렇게 했는데 비타민 B8군 같은 경우 이렇게 8가지가 다 같이 들어가야 가장 효과를 크게 보기 때문에 한꺼번에 이제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비타민 C, 비트뿌리 추출물, 과란화 해조 추출물이 또 함유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해조 추출물 같은 경우도 우리 몸 안에 이제 세포 문을 조금 열어주는 인슐린 저항성이 높은 당뇨 환자분들께 굉장히 도움이 되는 성분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강황 추출물, 녹차 추출물, 생강 추출물은 추가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한 1년 전에, 1년 반 전에 이제 들어간 추가 물질이에요. 얘네들은 이제 뭐라고 불리면 되냐면 흡수 촉진제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유효 성분의 흡수율을 더 높여주는 아이들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Shine bright in the stars. You don't know what you were. Just smiling nothing you say. 보셨죠 여러분? 이거 실전에서 다 보여주시죠? 네. 무조건 보여줘야 돼요. 이걸 하면 누구를 알 수 있냐? 다이어트를 원하시는 분의 눈빛이 좀 달라집니다. 바로 깜짝 놀래요. 그래서 이렇게 대사가 가능하다, 지방을 바로 이렇게 층분리를 시켜준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겠고요. 이거는 이제 액티바이즈가 혈액 속에 들어간 10분 뒤 모습이죠. 혈액이 이렇게 끈적끈적하게 독소 때문에 적혈구들이 뭉쳐있던 게 맑게 풀어진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현미경으로 요즘은 다 볼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눈으로 확인을 볼 수 있고, 근데 눈으로 확인 이렇게 굳이 안 하더라도 우리가 느끼잖아요, 그렇죠? 이제 빠르게 느끼기 때문에 이제 우리 몸 안에 독소, 혈액 해독을 해준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체온이 1도 올라가면 면역력은 몇 프로 올라가요? 그렇죠, 5-6배, 500%, 600%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이 액티바이즈에 들어있는 비타민 B3가 그런 역할을 이제 강력하게 한다는 거고요. 우리가 체온이 실제적으로 올라가는 것들 많이 경험을 해보실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플러시 현상을 많이 이제 겪으시는데, 이런 플러시 현상을 느끼신다 하더라도 전혀 부작용이 아니죠. 이런 것들이 내 몸에 오히려 체온을 올려주는 상황인 거고, 내 몸속에 안 좋은 곳을 찾아 들어가서 케어해준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30분에서 1시간 정도 뒤면 없어지지만 사실 요 반응이 위가 좀 안 좋으신 분들은 어때요? 갑자기 위가 확 아프죠? 근데 따뜻한 물이나 뭔가 먹을 게 있으면 빠르게 과자라도 이렇게 주시면 금방 가라앉아요. 그리고 심장이 유독 많이 뛰어가지고 너무 무섭다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제 경험상 봤을 때 좀 신경계 쪽이 안 좋으신 분들, 우울증이나 과거에 공황장애를 앓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가 숨이 갑자기 턱 막히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으시고 심장이 많이 뛰는 느낌을 많이 받으세요. 실전에서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런 분들이 이제 나타나셨으면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따뜻한 물 주시면서 혹시 과거에 신경계 쪽이 좀 약하셨거나 했냐라고 이제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액티바이즈 같은 경우 너무 좋다는 건 알겠어. 하지만 뒤에는 한 스푼만 먹으라는데 왜 너는 자꾸 3스푼을 먹으라고 하니? 이게 문제잖아요, 실전에서. 그래서 이제 그거를 준비를 한 거예요. 영양 섭취 기준은요, 바로 권장 섭취량과 상한 섭취량이라는 기준이 있는데 사람들은 뭐밖에 몰라요. 권장 섭취량밖에 모르기 때문에 늘 문제가 되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필요한 양보다 2배 정도가 되는 걸 이제 권장 섭취량이라고 하고, 상한 섭취량의 기준에는 이 기준 이하로만 먹으면 절대로 문제가 없다라는 게 상한 섭취량이에요.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식약처에서 이제 이렇게 다들 섭취량을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나이아신의 부작용 많이들 이제 네이버에 찾아보시고 너무 놀라시잖아요.
나이아신은 실제적으로 니코틴산과 니코틴산 아미드 형태 두 가지 형태로 화학 구조식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 니코틴산 같은 경우 산화 섭취량이 35mg이에요. 하루에. 요거밖에 안 돼요. 그런데 니코틴산 아미드 같은 경우는 치환기가 바로 이렇게 변환이 되면서 안정한 구조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안전하다. 몸에 안전하게 치환기를 바꿔놨기 때문에 섭취량 자체가 1000mg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회사에서 제가 파워칵테일 성분을 문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파워칵테일 안에도 이제 액티바이즈 성분이 들어가잖아요. 나이아신이. 그래서 이걸로 문의를 했을 때 이 우리께 니코틴산 아미드 형태로 들어갔다라는 확답을 제가 받았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봤을 때 실제적으로 1000mg을요 하루에 상한 섭취량이기 때문에 우리가 액티바이즈 B3의 하루 섭취량은 30mg이에요. 3스푼이 30mg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3스푼에 니코틴산 아미드가 30mg이 들어가 있다라는 뜻인데 이 30mg을 30회, 즉 한 달분 용량을 바로 하루 만에 드신다 하더라도 900mg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하루 양은 고작 30mg인 거고 한 달치 용량으로 따진다 하더라도 1000mg 이하라는 거예요. 하루의 상한 섭취량보다도 작다. 그래서 사실은 전혀 문제가 되실 거라고 되지 않으신다고 설명을 정확하게 또 해주시는 것도 좋아요. 이게 정확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껏 안전하다라는 것이 이미 킬링 리스트에 등재되어 있어서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암의 발생 원인 자체가 산소 부족이다라는 것들 이제 앞에서도 계속 말해왔던 부분이고 노벨 의학상까지 수상한 수상자께서 밝혀내신 거죠. 이게 바로 액티바이즈 한 잔이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돌풍을 일으킨 이유입니다. 그 발달장애 아동의 99.99%가 개선되기 때문에 오염된 세상에 아픈 아이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제 그런 아이들에게도 사실은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PM을 어떤 일이라고 생각하냐면 정말로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당당하지 않을 이유가 있나요? 없어요. 그걸 못 알아본다면 그 사람이 복이 없는 거예요.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 살리는 일에 여러분들 주저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